파마를 하고 미용실을 나서는 순간 당신은 웃고 있었을 것입니다. 거울 속 자신을 보며 조금 젊어 보이네 라고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미용사도 그렇게 말했을 것이고 옆에 있던 사람도 고개를 끄덕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집에 돌아와 가족의 얼굴을 보았을 때 그 눈빛 속에서 무언가 다른 것을 느끼지는 않으셨습니까? 말은 하지 않았지만 그 침묵이 오히려 더 많은 것을 이야기하고 있었던 그 순간을 저는 105년을 살았습니다. 그 긴 세월 동안 저는 수없이 많은 사람들을 보아왔습니다. 전쟁을 겪은 사람들, 가난을 이겨낸 사람들, 그리고 세월이 흐르면서 자신의 모습이 달라지는 것을 두려워했던 사람들을, 그 중에서 가장 마음이 아팠던 것은 전쟁도 가난도 아니었습니다. 바로 자기 자신을 잃어버린 채 젊음을 흉내내려 했던 사람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께 헤어스타일에 관한 이야기를 하려 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단순히 어떤 파마가 어울리고 어떤 염색이 예쁜지에 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가 자신을 어떻게 바라보는가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거울 앞에 서는 방식이 곧 우리가 삶을 대하는 태도를 드러내기 때문입니다. 70대에 접어들면 많은 분들이 비슷한 생각을 하게 됩니다. 조금 더 젊어 보이고 싶다. 예전의 나로 돌아가고 싶다. 그 마음을 저는 충분히 이해합니다. 하지만 제가 한 가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지금 당신이 원하는 것이 정말 젊어 보이는 것입니까? 아니면 젊었을 때 느꼈던 그 당당함과 자유로움을 다시 느끼고 싶은 것입니까? 이 두 가지는 전혀 다른 것입니다. 그리고 이 차이를 모른 채 헤어스타일을 바꾼다면 우리는 원하는 것을 얻기는커녕 오히려 더 많은 것을 잃게 됩니다. 제가 살아오면서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젊음을 흉내내려는 순간 우리는 이미 노화를 두려워하기 시작한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두려움에서 시작된 선택은 언제나 우리를 더 작아 보이게 만든다는 것을, 반면에 자신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 위에 품위를 쌓아 올린 사람은 나이와 상관없이 빛이 납니다. 그 빛은 어떤 파마로도 어떤 염색으로도 만들어낼 수 없는 것입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께 70대 이후에 피해야 할 6가지 헤어스타일 실수에 대해 이야기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 전에 저는 여러분이 이 한 가지만 마음에 새겨 주셨으면 합니다. 우리가 자신을 가꾸는 이유는 타인의 시선을 의식해서가 아니라 자기 자신을 존중하기 때문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마음에서 출발할 때 비로소 진정한 아름다움이 시작됩니다. 자, 이제 함께 거울 앞에 서봅시다. 두려움이 아닌 품위를 가지고. 제가 50대였을 때 가까이 지내던 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그녀는 총명하고 단아한 사람이었습니다. 말수는 적었지만 웃을 때면 방안이 환해지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어느 날 그녀가 미용실을 다녀온 뒤 나타났습니다. 머리는 잔뜩 구불구불하게 파마가 되어 있었고 색깔은 젊은 시절처럼 검게 염색되어 있었습니다. 그녀는 밝게 웃으며 어때요? 젊어 보이죠? 라고 물었습니다. 저는 그 순간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그 머리카락은 분명
그녀를 젊어 보이게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녀가 가진 가장 아름다운 것, 그 고요하고 품위 있는 분위기를 덮어버리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그날 이후 오랫동안 그 장면을 생각했습니다. 왜 우리는 파마를 할수록 염색을 진하게 할수록 더 젊어 보일 것이라 믿는 걸까요? 그 믿음은 어디서 온 것일까요? 아마도 젊었을 때의 기억에서 온 것일 것입니다. 탄력 있게 구불거리던 머릿결, 빛나던 검은 머리카락, 그 기억을 다시 불러오고 싶은 마음, 저도 압니다. 하지만 70대의 피부와 50대의 피부는 다릅니다. 30대와 같은 머리 스타일이 30대와 같은 인상을 주지는 않습니다. 시간은 단순히 숫자만 바꾸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몸의 결과, 빛깔 자체를 바꾸어 놓습니다. 너무 촘촘하게 파마를 한 머리카락은 뻣뻣해 보입니다. 그 딱딱한 느낌은 얼굴 전체를 경직되어 보이게 만듭니다. 자연스럽게 흐르지 못하는 머릿결은 오히려 나이를 감추기는커녕 더욱 도드라지게 합니다. 마치 너무 팽팽하게 당긴 천이 오히려 구김을 더 잘 드러내는 것처럼 부드러움이 사라진 자리에 나이가 앉습니다. 그것이 자연의 이치입니다. 염색도 마찬가지입니다. 칠흑같이 어두운 염색은 70대의 피부와 극명한 대비를 만들어냅니다. 젊었을 때는 그 대비가 생기를 만들어냈지만 세월이 지나면서 피부톤은 밝아지거나 노랗게 변합니다. 그 변한 피부 위에 지나치게 어두운 머리카락은 얼굴의 주름과 처진 윤곽을 오히려 더 선명하게 드러냅니다. 어둠은 그 주변을 더욱 어둡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진한 검정 염색이 얼굴을 환하게 만든다는 것은 안타깝게도 오래된 착각입니다. 제가 90세가 넘었을 무렵 저는 스스로에게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나는 지금 나를 위해 이것을 하는가? 아니면 두려움 때문에 하는 것인가? 이 질문은 헤어스타일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특히 외모와 관련된 선택을 할 때 이 질문은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두려움에서 나온 선택은 대부분 과도함으로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너무 촘촘하게, 너무 어둡게, 너무 극적으로 그 너무라는 단어 안에 불안이 숨어 있습니다. 진정으로 아름다운 머릿결은 자연스러움에서 옵니다. 조금 느슨하게 웨이브진 파마, 자신의 피부톤과 어우러지는 부드러운 색깔, 그것은 나이를 감추려는 시도가 아니라 지금의 나를 가장 아름답게 표현하려는 노력입니다. 그 차이는 작아 보이지만 그 결과는 전혀 다릅니다. 하나는 당신을 더 작아 보이게 하고 다른 하나는 당신을 빛나게 합니다. 머릿결이 부드러워질 때 마음도 함께 부드러워집니다. 그것이 제가 105년을 살며 배운 것 중 하나입니다. 오래전 제 강의를 듣던 학생 중에 유난히 총명하고 효심이 깊은 여학생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그녀가 수업이 끝난 후 저를 찾아왔습니다. 표정이 어두웠습니다. 무슨 일이냐고 물었더니 그녀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교수님, 어머니가 며칠 전에 머리를 아주 짧게 자르셨어요. 미용사가 그게 더 세련돼 보인다고 했대요. 그런데 집에 오셔서 거울을 보시더니 그냥 조용히 방으로 들어가 버리셨어요. 저녁도 안 드시고요. 저는
그 말을 듣고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 어머니의 마음이 고스란히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짧은 코트는 분명히 관리가 편합니다. 가볍고 시원하며 활동하기도 좋습니다. 젊은 시절에는 그 단정함이 세련미로 느껴집니다. 그런데 70대 이후에는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머리카락이 짧아질수록 그동안 머릿결 아래 부드럽게 가려져 있던 것들이 하나씩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목선의 주름, 이마에 깊어진 선, 귀 뒤의 피부, 그것은 부끄러운 것이 아닙니다. 살아온 세월의 흔적이며 그 자체로 존엄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갑자기 그리고 한꺼번에 드러날 때 당사자는 마음의 준비가 되지 않은 채 자신의 늙음을 직면하게 됩니다. 그 충격은 생각보다 깊습니다. 저는 정원을 좋아했습니다. 젊은 시절부터 나이가 든 지금까지 정원을 가꾸는 일은 제게 큰 위안이었습니다. 정원을 돌보다 보면 한 가지를 깨닫게 됩니다. 가지치기는 필요합니다. 그러나 너무 많이 잘라내면 식물은 오히려 허약해 보입니다. 아직 준비되지 않은 속살이 드러나고 바람에도 쉽게 흔들립니다. 머리카락도 마찬가지입니다. 너무 많이 잘라내면 아직 드러날 준비가 되지 않은 것들이 세상 앞에 노출됩니다. 가지치기의 지혜는 얼마나 잘라낼 수 있는가가 아니라 얼마나 남겨야 하는가를 아는 데 있습니다. 앞머리에 관해서도 같은 이치가 적용됩니다. 많은 분들이 나이가 들면서 앞머리를 완전히 없애는 스타일을 선택합니다. 이마가 훤히 드러나는 것이 더 깔끔하고 단정해 보인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그 반대의 결과가 나타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마 전체가 드러나면 그 위에 새겨진 주름의 선이 고스란히 보입니다. 그것이 이마 라인을 더욱 강조하면서 전체적인 인상을 훨씬 나이 들어 보이게 만듭니다. 앞머리는 단순한 장식이 아닙니다. 그것은 얼굴의 균형을 잡아주는 틀이며 빛과 그림자가 자연스럽게 어우러지도록 돕는 역할을 합니다. 여기서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가리는 것이 반드시 부끄러움을 의미하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있는 그대로를 보여주는 것이 용기 있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그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자신을 가장 아름답게 표현하기 위해 적절하게 꾸미는 것도 또 다른 용기입니다. 전통 한복을 입을 때 저고리에 깃을 여미는 것처럼 약간의 앞머리가 이마를 부드럽게 감싸는 것은 자신을 존중하는 방식입니다. 부끄러움이 아니라 품위입니다. 제가 아는 한 여성은 80이 넘었음에도 언제나 단아한 인상을 풍겼습니다. 그녀의 비결을 물었더니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제 얼굴에서 가장 마음에 드는 부분을 살리려고 해요. 나머지는 그냥 자연스럽게 두고요. 저는 그 말 속에 깊은 지혜가 담겨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자신을 아는 것, 그리고 자신의 가장 좋은 모습을 세상에 보여주는 것, 그것은 허영이 아닙니다. 그것은 자기 존중입니다. 나이가 든다는 것은 점점 더 많은 것을 숨겨야 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러나 자신을 가장 품위 있게 드러내는 방법을 아는 것은 살아온 세월이 가르쳐주는 지혜 중 하나입니다. 짧게 자르기 전에
앞머리를 없애기 전에 한 번만 더 거울 앞에서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이것이 나를 빛나게 하는가 아니면 단지 변화를 위한 변화인가? 그 질문에 정직하게 답할 수 있다면 당신은 이미 올바른 선택을 향해 가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80대 후반이었을 무렵 오랜 지인이 찾아왔습니다. 그는 전쟁 이후 함께 어려운 시절을 버텨온 친구였고 우리는 수십 년을 알고 지냈습니다. 그런데 그날 그가 문을 열고 들어서는 순간 저는 순간적으로 그를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머리카락의 색이 완전히 달라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지난번에 만났을 때만 해도 희끗희끗하게 새어가던 머리였는데 그날은 짙은 갈색으로 물들어 있었습니다. 그것도 단번에 한 가지 색으로. 그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어때요? 젊어 보이죠? 저는 그 눈빛 속에서 웃음보다 더 깊은 무언가를 보았습니다. 그것은 간절함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간절함이 저를 오래도록 슬프게 했습니다. 흰머리는 하루아침에 생기지 않습니다. 수십 년의 세월이 한 올 한 올에 스며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종종 그것을 단 한 번의 염색으로 지워버리려 합니다. 마치 그 세월 자체를 없애고 싶다는 듯이. 그러나 피부는 이미 그 세월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얼굴의 윤곽, 눈가의 선, 손등의 결, 그 모든 것이 세월과 함께 변해 있는데 머리카락만 홀로 20년 전으로 돌아가려 한다면 그 불일치가 오히려 나이를 더욱 선명하게 드러냅니다. 자연은 균형을 원합니다. 한 곳만 억지로 거슬러 오르려 하면 나머지 모든 것이 그 어색함을 더욱 크게 말하게 됩니다. 가발에 관해서도 같은 이치가 적용됩니다. 가발 자체가 문제는 아닙니다. 탈모나 건강상의 이유로 가발을 사용하는 분들께는 오히려 훌륭한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색상과 질감이 지금의 자신과 맞지 않을 때 생깁니다. 너무 어둡거나 너무 윤기가 흐르거나 너무 풍성한 가발은 얼굴과의 경계선에서 어색함을 만들어냅니다. 사람들은 그 경계를 무의식 중에 감지합니다. 말로 표현하지 않더라도 그 어색함은 대화 속에서 보이지 않는 거리를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그 거리는 당사자를 더욱 외롭게 만듭니다. 저는 젊은 시절 해안가를 자주 걷곤 했습니다. 그곳에는 오랜 세월을 견딘 방파제가 있었습니다. 그 방파제는 하루아침에 세워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파도와 바람을 견디며 조금씩 더 단단해진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 옆에 급하게 만들어진 새 방파제가 섰습니다. 재료도 다르고 색도 달랐습니다. 그것은 첫눈에도 어색해 보였습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그 방파제는 작은 폭풍에도 금이 가기 시작했습니다. 급하게 세워진 것은 오래 버티지 못합니다. 변화도 마찬가지입니다. 급격한 변화는 단단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안에서부터 쌓아 올려진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제가 100세를 넘긴 뒤 저를 찾아오는 사람들이 종종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교수님은 어떻게 그렇게 편안해 보이십니까? 저는 매번 같은 대답을 했습니다. 저는 더 이상 제 모습과 싸우지 않기 때문입니다. 싸움을 멈추는 것, 그것이 쉬운 일처럼 들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가장 어려운 일 중 하나입니다. 우리는 평생 더 나아지려 하고, 더 젊어 보이려 하고, 더 인정받으려 합니다. 그 노력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것이 두려움에서 비롯된 것일 때 우리는 아무리 노력해도 만족에 이르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두려움은 채워지는 것이 아니라 받아들여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흰 머리를 서서히 자연스럽게 정리하는 것과 단번에 감추려는 것은 전혀 다른 행위입니다. 전자는 자신을 이해하고 배려하는 것이며 후자는 자신을 부정하는 것입니다. 가발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신의 현재 모습과 조화를 이루는 선택은 품위를 더하지만 그것과 동떨어진 선택은 오히려 스스로를 더욱 불편하게 만듭니다. 사람들은 완벽한 외모보다 편안한 사람에게 더 끌립니다. 그 편안함은 자신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인 사람에게서만 나옵니다. 변화는 아름다운 것입니다. 그러나 그 변화가 진정으로 아름다워지려면 시간이 필요합니다. 서두르지 마십시오. 조금씩 부드럽게 지금의 당신과 어우러지는 방향으로. 그것이 오래된 방파제가 세월을 이겨낸 방식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당신이 지금까지 살아온 방식이기도 합니다. 제가 살면서 가장 아름답다고 느꼈던 사람들은 놀랍게도 가장 젊은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제 나이 90이 넘었을 무렵 저는 한 요양원을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그곳에는 80이 훌쩍 넘은 분들이 계셨습니다. 그 중에 유독 눈에 띄는 한 분이 있었습니다. 그분은 특별히 화려하게 차려입은 것도 아니었고 값비싼 것을 걸친 것도 아니었습니다. 머리카락은 휘었고 얼굴에는 깊은 주름이 가득했습니다. 그러나 그분이 방 안으로 들어서는 순간 사람들의 시선이 자연스럽게 그쪽으로 향했습니다. 저는 한참을 바라보다가 비로소 알았습니다. 그분에게서 빛이 나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피부에서 나오는 빛이 아니었습니다. 눈빛에서, 걸음걸이에서, 그리고 사람을 대하는 태도에서 나오는 빛이었습니다. 우리는 오랫동안 젊어 보인다는 말을 칭찬으로 여겨왔습니다. 누군가 그 말을 해주면 기분이 좋아지고 그 말을 듣지 못하면 무언가 부족한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런데 저는 묻고 싶습니다. 젊어 보인다는 것이 정말 최고의 칭찬입니까? 70년을 살아온 사람이 30대처럼 보인다는 것이 과연 그 70년의 삶을 제대로 표현하는 것입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70년을 살아온 사람은 70년의 깊이를 가진 얼굴을 해야 합니다. 그 깊이가 지워진 얼굴은 오히려 무언가를 잃은 얼굴입니다. 진정으로 아름다운 노년의 모습은 나이를 지운 얼굴이 아니라 나이를 품은 얼굴에서 나옵니다. 그것은 주름이 없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 주름 하나하나의 이야기가 담겨 있고 그 이야기를 스스로 소중히 여기는 사람의 얼굴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저는 그런 얼굴을 볼 때마다 경외감을 느낍니다. 그것은 시간이 만든 조각품이기 때문입니다. 어떤 미용사도 어떤 성형 기술도 흉내낼 수 없는 것입니다. 젊어 보이는 것과 생기 있어 보이는 것은 전혀 다릅니다. 젊어 보이는 것은 시간을 거슬러 오르려는 시도이지만 생기 있어 보이는 것은 지금 이 순간을 충만하게 살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그 생기는 어디서 옵니까? 아침에 일찍 일어나 조용히 차를 마시는 습관에서 옵니다. 매일 조금씩 걷는 발걸음에서 옵니다.
좋아하는 사람과 나누는 짧은 대화에서 옵니다. 오래된 책 한 권을 천천히 읽는 오후에서 옵니다. 이런 것들이 쌓일 때 사람의 얼굴은 자연스럽게 빛나기 시작합니다. 그 빛은 어떤 파마로도 어떤 염색으로도 만들어낼 수 없는 것입니다. 저는 관계에 있어서 오래전부터 고슴도치의 지혜를 중요하게 생각해 왔습니다. 고슴도치는 너무 가까이 다가가면 서로를 찌릅니다. 그렇다고 너무 멀리 있으면 온기를 나눌 수 없습니다. 적절한 거리를 유지할 때 서로가 가장 편안합니다. 외모를 가꾸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너무 과하게 치장하면 오히려 사람들을 밀어냅니다. 그것이 부자연스럽고 불편하게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반면에 너무 무관심하면 자기 자신을 존중하지 않는다는 인상을 줍니다. 자신에게 적절한 거리, 즉 자신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면서도 가장 아름답게 표현하는 그 균형점을 찾는 것, 그것이 노년의 진정한 멋입니다. 제 평생의 관찰에 따르면 나이가 들수록 품위는 외모가 아닌 태도에서 드러납니다. 말을 할 때 서두르지 않는 사람, 상대의 이야기를 끝까지 듣는 사람, 칭찬을 받아도 흔들리지 않고 비난을 받아도 무너지지 않는 사람, 그런 사람 곁에 있으면 이상하게도 마음이 편안해집니다. 그 편안함은 그 사람의 내면이 안정되어 있기 때문에 나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내면의 안정은 얼굴 위에, 눈빛 위에, 걸음걸이 위에 고스란히 나타납니다. 어떤 헤어스타일보다도 더 강렬하게 당신이 오늘 거울 앞에 설 때 이것만 기억하십시오. 사람들은 당신의 머리카락을 보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당신이라는 사람을 봅니다. 당신의 눈빛을 봅니다. 당신이 자신을 어떻게 대하는지를 봅니다. 그리고 자신을 소중히 여기는 사람은 언제나 그 어떤 스타일보다 더 아름답게 빛납니다. 나이와 상관없이, 머리카락의 색깔과 상관없이, 품위는 미용실에서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품위는 매일의 선택에서, 매일의 태도에서, 그리고 자기 자신을 대하는 방식에서 만들어집니다. 그것이 제가 105년을 살며 가장 확신하게 된 진실입니다. 저는 이제 105세입니다. 머리카락은 오래전에 완전히 휘어졌습니다. 거울을 볼 때마다 그 흰 머리카락이 보입니다. 깊게 파인 주름도 보입니다. 젊은 시절의 모습은 이제 사진 속에서나 만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신기한 것은 저는 지금 이 모습이 싫지 않다는 것입니다. 아니, 솔직히 말하면 지금의 제 모습이 오히려 좋습니다. 왜냐하면 이 얼굴은 제가 살아온 모든 날들의 총합이기 때문입니다. 기쁨도, 슬픔도, 실패도, 용서도, 그리고 다시 일어섬도, 그 모든 것이 이 주름 안에 담겨 있습니다. 그것을 지우고 싶다는 생각은 더 이상 들지 않습니다. 하지만 제가 처음부터 이런 마음이었던 것은 아닙니다. 60대에도 70대에도 저는 거울 앞에서 때로 낯선 사람을 만나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눈가에 처음 주름이 생겼을 때, 머리카락이 눈에 띄게 새어가기 시작했을 때 저도 모르게 그것을 외면하고 싶었습니다. 젊음이 떠나가는 것을 바라보는 일은 누구에게도 쉽지 않습니다. 그것은 단순히 외모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것은 자신이 알고 있던 자신의 모습이
조금씩 달라진다는 것, 그리고 시간이 자신의 것이 아닐 수도 있다는 사실을 마주하는 일입니다. 그 두려움은 깊고 그 슬픔은 조용합니다. 그런데 저는 어느 순간부터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변해가는 모습에 저항하는 데 쓰는 에너지를 지금 이 순간을 충만하게 사는데 쓴다면 어떨까? 젊음을 붙잡으려는 손을 내려놓고 대신 지금의 나를 온전히 끌어안는다면 어떨까? 그 생각이 처음에는 체념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알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체념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해방이었습니다. 자기 자신과 화해하는 일은 평생에 걸친 작업입니다. 그것은 한 번의 결심으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매일 아침 거울 앞에 서서 오늘의 나를 있는 그대로 바라보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처음에는 불편할 수 있습니다. 익숙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조금씩 날이 갈수록 그 시선이 부드러워지기 시작합니다. 비판하는 시선이 아닌 이해하는 시선으로, 평가하는 눈이 아닌 받아들이는 눈으로 그 변화가 일어날 때 거울 속의 자신이 달라 보이기 시작합니다. 더 따뜻하게, 더 편안하게, 그리고 더 아름답게. 오늘 제가 드린 이야기들 6가지 헤어스타일에 관한 이야기들은 사실 헤어스타일에 관한 이야기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자신을 어떻게 바라보는가에 관한 이야기였습니다. 두려움에서 출발하는 선택과 사랑에서 출발하는 선택의 차이에 관한 이야기였습니다. 자신을 감추려는 마음과 자신을 드러내려는 용기에 관한 이야기였습니다. 헤어스타일은 그 마음이 겉으로 드러나는 하나의 방식일 뿐입니다. 여러분이 다음에 미용실에 가실 때 이것 하나만 기억해 주십시오. 지금의 나를 가장 아름답게 표현하는 것을 선택하십시오. 20년 전에 나를 되찾으려 하지 마시고 20년 후에 나를 걱정하지도 마십시오. 오직 지금 이 순간의 나를 가장 존중하는 선택을 하십시오. 그 선택이 쌓이면 그것이 바로 품위가 됩니다. 지금 이 글을 읽고 계신 여러분께 진심을 담아 말씀드립니다. 여러분은 충분히 아름답습니다. 지금 이 모습 그대로, 살아온 세월이 새겨진 그 얼굴 그대로, 휘어진 머리카락, 깊어진 주름, 조금은 느려진 걸음, 그 모든 것이 여러분이 얼마나 많은 것을 겪어왔는지를, 그리고 그 모든 것을 견뎌냈는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숨겨야 할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자랑스러워해야 할 것입니다. 인생은 요란한 축제가 아닙니다. 인생은 조용한 강물처럼 매일 조금씩 흘러가는 것입니다. 그 흐름 속에서 때로는 빠르게, 때로는 느리게, 그러나 언제나 앞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 여정에서 여러분이 선택하는 모든 것들이 헤어스타일 하나까지도 여러분이 그 흐름을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보여줍니다. 부디 자신에게 친절하십시오. 부디 자신에게 따뜻하십시오. 그리고 매일 아침 거울 앞에서 이렇게 말해 주십시오. 나는 오늘도 충분하다. 그 한마디가 그 어떤 파마보다도, 그 어떤 염색보다도 여러분을 가장 아름답게 만들어줄 것입니다. 저는 105년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세월이 저에게 가르쳐준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진정한 품위는 나이를 이기는 것이 아닙니다. 진정한 품위는 나이와 함께 평화롭게 걷는 것입니다.